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팜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수직형 실내 농장을 구축해서 작물 재배 기간을 단축하고 또 단위 면적당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기업, 넥스트온을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넥스트온 최재빈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들의 명석한 투자 나침반 배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배 변호사께 여쭐게요. 이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많이 해주셨는데 이 스마트팜의 국내 시장 상황이 어떨까요? 네, 일단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그 작물 자체도 있고 이제 거기에 더 결합된 뭐 농기구라든지 IT,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크게 본다라고 하면 국내 이제 스마트팜 시장은 2017년에 이제 4.4조, 2020년에 5.4조, 이제 2022년 5.9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 평균 한 8% 정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로 했을 때는 2020년에 3,100억 정도, 2025년에 6,3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스마트팜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글로벌이 아직 훨씬 더 한국보다는 더 크고 좀 성장 속도가 빠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한 데서 보면 EU나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4년 정도 좀 뒤쳐져 있고 이제 한 EU의 발전 수준을 100%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다. 아직 뭐 보급률도 높지 않다. 지금 또 자막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된 IT라든지 이런 뭔가 제조, 이 관련된 장점들을 살리면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넥스트온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최 대표께서 직접 이 넥스트온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넥스트온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지구의 생명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하고 과거가 개발 위주 발전했다는 훼손을 초래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지구 인류가 필요한 것들을 효율화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사명감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꿈을 현실에 나가는 비즈니스를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전개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LED를 이용해서 인도팜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200년 전의 생태 환경은 태양과 바람과 온도와 습도 이런 자연주는 선물을 가지고 이제 농업을 시작하면서 인류가 발전을 했다면 현재는 2차 산업, 3차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인구의 이제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은 극도로 이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존층이 위협받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먹거리가 자연스러운 먹거리가 아니고 인공화되고 또 훼손되는 그러한 이제 성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건강하게 헬스케어 측면에서 먹거리를 통해서 사람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도 신선한 채소나 거기에 있는 기능성 성분들을 통해서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고 싶었었고요. 제가 인도아프암 기술을 지금 한 7년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LED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아팜 흔히들 아시는 수직 농장, 실내 농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IT나 ICT, 농생명, 반도체, 또 플랜트 기술, 또 기계공학이 접목된 기계 기술, 수처리 기술 등이 모두 접목돼서 융복합돼야만 되는 그런 융합 신산업입니다. 제가 본 산업을 시작하게 되기 전에 타 산업에서 제가 경험한 ICT와 LED 그리고 공조기술 등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에그테크 산업에 접목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어서
뭐 LED 인도어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타 산업에서 이미 경험한 LED를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더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넥스트온 기업의 특징이 뭐라고 보시는지 배 변호사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스마트팜들이 이제 출발을 할 때 이제 원래 갖고 있던 뭐 LED라든지 이런 뭐 실내 농업, 수직 농업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작물을 팔기 시작하고요. 이제 작물 재배에 성공을 해서 경제성을 이루면 이제 작물을 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그 기술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농기구라든지 IT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시설이라든지 설치해주는 이런 프로젝트 자체를 아예 우리가 따서 뭐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수출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나아가서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자료들을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뭐 기능성 그런 재료,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렇게 뭔가 산업의 확장들을 이루는데 지금 성공한 스마트팜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확장을 해나가서 단순히 농작물을 만드는 그걸 벗어나서 새로운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 속도라든지 이 방향성 이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이 좀 이렇게 후발주자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걸 의미 있게 일으키고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넥스트온은요, 특별히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곳인데요. 충북 옥천 터널을 세계 최대 터널형 인도어팜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저온성 작물인 딸기를 인도어팜에서 양산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이 산업을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업이 뭐 계기가 된 최초의 시점은 이미 100년 전입니다. 네. 100년 전서부터 이러한 이제 상상과 상상 속에서 뭐 외부에서 키우고 먹기 위해서 뭐 경작했던 그런 시대에서 뭐 도심의 인구들이 집중이 되고 도시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 상태에서 원거리의 이 농경지를 통해서 또 작물을 생산하고 과거 전통 유통 방식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유통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의 또 병폐가 이제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팜투 테이블이라고 해외에서는 하죠. 바로 뭐 경작된 농작물이나 먹거리들을 바로 소비자한테 이제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 내 집 앞에서, 내 집 안에서 뭐 이런 리테일 샵 안에서 생산을 해서 바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로 좀 바뀌는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절실함을 바탕으로 이제 기술이 굉장히 뭐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이뤄내진 못했었고요. 한 7년 정도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발걸음을 띄기 시작하는 거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시설 농업, 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뭐 이런 부분들은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분들의 지금 인도어팜이라고 하는 수직 농장은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자, 기계기술, 뭐 수처리 기술, 반도체에서 다 활용하는 또 LED, 뭐 또 IT 프로그램으로 다 오토메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뭐 그런 비닐하우스나 그 뭐 유리온실 그런 수직 농장들을 다 합쳐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서는 과거의 시설 농업들이 이제 마켓쉐어를 좀 많이 갖고 있지만 인도어팜 영역에서는 뭐 게임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어팜 영역에서는 극히 우리나라가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떻게 이종 간의 기술들을 다 이제 모아서 온라인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인티그레이션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접근하고 적극성을 띠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승부에서 저희가 뒤처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세계 최초, 세계 최대라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운 좋게 많이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됐는데 충북 옥천에 2018년에 구축해서 운영된 뭐 CNN에도 많이 방송이 됐지만 그 터널이라는 거는 거대한 열 저장소입니다.
이게 그 LED라는 게 과거 전통 에디슨이 개발한 전통 전구보다 열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조명도 열이 굉장히 많이 나듯이요. 근데 실내에서 태양을 대신해서 LED를 갖고 이제 작물을 키우다 보면 그 열에 이제 병폐가 바로 접목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서부터 시작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거대한 열조장소인 터널을 저희가 이제 착안을 하게 됐고 그 터널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터널이 저희가 이제 40년 동안 뭐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대동맥으로서 그 운명을 같이 했던 터널입니다. 네. 하지만 선형 구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직선화 이제 구간이 생기면서 이 40년 동안 운영됐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터널이 폐구간이 됐고 그 폐구간이 돼서 20년 동안 이제 폐허가 됐던 그런 장소입니다. 유휴부지죠. 이런 부분들을 실내 농장을 하기에는 열을 저장하고 낮은 기온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고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방공호나 이런 데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일본도 터널에서 이제 기차 터널에서 이제 시도를 했었지만 양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 실패를 했었고 저희가 운 좋게 이제 그 뭐 한 2,00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인데 그 면적에서 이제 파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뭐 양산에 성공하고 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폐터널 그리고 뭐 폐교, 폐광산 등 세상에 후미진 곳에서 가장 신선한 작물을 재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넥스트온의 그 글로벌 수출 상황은 어떤지 넥스트온이 다른 기업과 차이점이 글로벌 수출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이 인도어팜 기술은 과거의 전통 농산업하고는 좀 다른 게 기후나 토양, 물에 뭐 융해돼 있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식물들이 이제 반응도가 달라져서 한국의 저온성 딸기를 중동 사막에서 못 키우고 캐나다 뭐 추운 지방에서 못 키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실내 농장은 뭐 플랜트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어디에 갖다 놔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사막 지역, 뭐 코비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동, 동남아, 싱가포르 이런 데들은 식량 안보에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았었고 네. 그 수입을 하는 의존도에 물류가 이제 또 대란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먹거리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었죠.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각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실내 농장에서 이런 전기전자나 기계기술이 융합된 플랜트로서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이 가능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중동이나 뭐 더운 나라, 동남아도 굉장히 덥죠. 동남아가 우리 K푸드 딸기의 수출 전진기지인데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딸기가 한철, 한 4, 5개월, 3, 4개월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농산업과 접목을 하고 또 농산업도 그 기간엔 수출에 이바지를 하고 우리도 인도어팜들을 그 지역들에 다 설립을 하고 뭐 인스톨을 해서 한국의 K푸드의 종자를 활용한 이런 기술들이 플랜트화돼서 수출하는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배태준 변호사가 본 넥스트온의 강점은 뭘까요? 뭐 지금 보면 이제 그 스마트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대세적으로 간다라는 것들은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용인 거거든요. 아직은 이제 경제성이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기존 그 한국의 농업들이 갖고 있는 그 약간 영세성, 소형성 측면에서 이게 맞냐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이제 그걸 성공을 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뭐 폐시설에서 LED를 절약해서 이렇게 가는 그거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효율성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거.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방 산업과 연결이 돼서 사실 확장이 되면서 이게 규모의 경제를 한번 만들면 그때부터는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회사가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넥스톤의 신사업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 표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단계에서 이 작물들을 과거에는 이제 뭐 그 재배하시는 분들의 경험치 위주로 이제 생산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균일성을 갖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IT 기술들이 접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IT 기술들은 뭐 흔히들 아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은 센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조나 뭐 LED의 조도나 광량이나 일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이제 컨트롤 이제 그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의 생육 상태를 또 뭐 카메라로 비저닝을 하고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쌓으려면 대규모 스케일업이 돼 있는 그런 플랜트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이제 모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쪽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를 한다 해도 이 인도아팜이라는 거는 뭐 가장 큰 허들이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의 장점이 가장 그 코스트가 낮은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이 초기 산업의 그 수직 농장들이 어떻게 그럼 그 뭐 각축전이 벌어져 있는 세계 시장에서 코스트 구조를 낮춰서 어떻게 배틀필드에서 같이 경쟁을 할 거냐가 가장 주안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4~5배 높은 과거의 수직형 농장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리덕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낮춰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원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진입장벽을 높였던 거고요. 이런 측면으로 이제 계속 고도화를 해나가는 한편에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식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시는 기능성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삼에도 있고 아시는 뭐 아보카도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런 데서 우리가 섭취를 해서 특정하게 건강한 기능성들을 이제 높이는 항산화 성분들의 물질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글로벌리 경쟁자가 많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거긴 또 바이오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뭐 40여 가지 기술들의 인력들을 다 수직 계열화를 해서 이제 에그테크나 푸드테크, 바이오테크 쪽으로 지금 접목을 하고 있고 명동의 생산 시설과 그 그로서리 같이 합쳐진 그런 이제 어번팜 베이스가 이제 실현이 이제 8월 달에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도심 농장들이 유통을 다 제거하는 그런 모델로 발전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 네.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스마트팜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팜의 투자 포인트 어떤 거지 굵고 짧게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투자라는 게 현재 가치와 미래 성장성인데 한국은 사실 뭐 LED, 소프트웨어, IT 이런 분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B2B와 지금 B2C가 섞여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B2B화 되는 기업들이 많이 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 이런 걸 뭔가 산업화, 시설화하는 이런 마스터 플랜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돈이른 스토리에서는요. 넥스톤 최재빈 대표 그리고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